자, 시간이 좀 늦었네요. 얼른 네. 가보겠습니다. 박병창 이사님 모셔보죠.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미국 사상 최고치 다우였나요? 다우. 네, 43,000? S&P 500도 사상 최고 아닙니까? 맞습니다. S&P 500도 네. 사상 S&P 최고. 5. S&P 500이 우리가 이제 S&P 500 기준으로 항상 얘기하니까요. 5,859포인트거든요. 네. 네. 이게 5,300포인트 정도 됐을 때, 5,200, 5,300 됐을 때 다시 그때 신고가 냈을 때 이거 너무 많이 올랐다. 버블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올 봄이었거든요. 근데 중간에 뭐 다 내려왔다 올랐다 좀 있었지만은 그거보다는 이제 훨씬 더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월가 IB에서 얘기하는 올해 목표 고점 그 밴드에서 고점을 봤을 때는 5,859포인트는 거의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을 때 그 황소를 풍선이 끌고 올라가는 이코노미스트의 표지 제목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제 기억에 3월이었습니다. 3월. 올해 3월에 황소를 풍선이 버블이 네. 끌고 올라가는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때도 버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가 5,200, 300 이랬을 때예요. 지금 5,859포인트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0.47, 0.87, 0.77 정도 올랐고요. 전체적으로 섹터에서 거의 대부분 섹터들이 올랐고요. 그 중에는 뭐 반도체가 끌어올렸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77% 올랐고요. 엔비디아가 2.43% 올라서 138달러가 됐는데 뭐 장중 고점부터는 살짝 내렸는데요. 장중 고점 상황으로 140달러가 최고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신고가를 경신했다고 보면 됩니다. 엔비디아가 다시. 근데 어제 차트는 다 보여드렸습니다. 네. 전세적으로는 다우와 나스닥이 먼저 다우 신고 지수를 찍은 게 요번에는 다우가 먼저 찍었고 그다음에 S&P 500이 따라 올라갔고요. 그러다가 상대적으로 낙폭이 심했던 기술주들이 지난 한 2주 동안 상대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이 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가장 마지막으로 지금 신고 지수 트라이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번에 3분기 실적 시즌에 들어갔잖아요. 네. 이번 3분기 실적 시즌에서 가장 확실하게 이익이 증가하는 쪽, 가장 기대를 하는 쪽은 반도체와 이 기술주 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수급이 더 몰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 신고 지수를 마지막으로 더 내는 뭐 이런 현상이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주요 이벤트 없었습니다. 뭐 특별한 이벤트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올라가니까 좀 다들 대단하다. 그냥 뭐 그런 평들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네. 미국은 약간 별일 없으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예. 일이 있을 때는 떨어지는 거고. 왜 그럴까요? 수급이죠, 수급. 네. 유동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명 드렸다시피 미국에도 지금 M7이 거의 대부분 시가총액을 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쪽이 올라가면 지금 엔비디아도 지금 어제는 가장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엔비디아가 시총이 지금 2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지수를 끌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얘기하면 그래서 주도주가 꺾이면 시장이 꺾인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주도주가 살아 있으면 결국은 시장이 흔들려도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고 또 주도주가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은 소위 그 패시브 자금들은 그 비중만큼 계속 실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엔비디아의 요즘 뭐 지난주부터 호재성 재료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번 주에 TSMC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주에 가장 관심이 많고 수급이 그쪽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시티그룹에서 엔비디아 목표 주가 상향 150달러. 요건 내용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밸류스라는 데서는 엔비디아 목표 주가 165달러. 목표 주가 상향하는 보고서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왜 올렸냐라는 이제 설명들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우습죠. 얼마 전에는 엔비디아 빠졌을 때 설명을 뭐라고 얘기했나요? 네. 매출 증가율, 이익 증가율이 둔화될 것이다. 네. 이런 논리를 폈지 않습니까? 예. 뭐 여전히 내년에도 증가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하나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뭐 많이 아는 우리 뭐 책들 서점가 많이 보는 주식 공부할 때 뭐 윌리엄 오닐, 피터 린치, 뭐 짐 마샬 이런 사람들의 책들을 보면 소위 모멘텀 거래하는 뭐 이런 사람들 거래를 보면은 성장주를 거래할 때는
OP 마진이 한 30에서 40% 되는 종목들이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30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제약바이오들이 30, 40들이 많아요. 30, 40 정도가 되면 네. 그럼 그 다음에 뭐 35% 되고 40% 되고 45% 되고 막 이렇게 좀 올라갈 수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그 성장률을 계속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엔비디아 지금 70에서 80%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더 올라가면은 90% 100% 된다고? 그건 거기까지 이제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둔화될 거라고 보면서 엔비디아 하락을 할 때 그 논리로 막 엔비디아를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HBM 뭐 고점 찍었니 어쩌니 막 이 얘기를 계속 했던 거거든요. 네. 지금은 싹 들어갔어요 다. 물론 주가가 오를 때는 그런 말이 부각이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엔비디아에 조금 뭐 부정적인 뭐 이런 거 있지 않겠냐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장에서 싹 들어가고 예. 역시 좋다. 엔비디아야. 예. 그것만 지금 싹 나와 있는 그런 지금 현재 상황에 있습니다. 야, 목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애플 1.6% 올랐고요, 엔비디아 2.4% 올랐고, 뭐 마이크론도 좀 올랐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주도로 시장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채권 수익률, 채권 시장은 휴장이었습니다. 콜롬비아 데이여가지고 채권 시장은 움직임이 없었고요, 주식시장만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에 시장을 건드릴 수만한 악재성 이벤트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기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별일 없으면 오르는 그런 상황이 지금 어제 미국이 됐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 1% 올랐고요, 코스닥은 0.09% 하락했습니다. 어제 시장을 우리 시장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중간에 빨간 것이 있었다 이겁니다. 미국의 반도체 강세 지금 설명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 우리 시장의 반도체 섹터는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2.5% 올랐고요. 외국인들이 팔긴 팔았어요. 근데 규모는 많이 줄었습니다. 940억 정도 팔았고요. 2.5% 올랐고 SK 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소폭 매수하면서 0.8% 상승을 했습니다. 이 두 종목이 동시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그동안에 계속 내려왔던 후방에 있는 소부장들이 다 올라왔습니다. 반도체. 그래서 미국 반도체 강세로 인해서 반도체 쪽이 올라서 코스피의 상승을 이끌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은 반면에 마이너스잖아요. 이거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한쪽은 플러스인데 한쪽은 마이너스인 거잖아요. 네. 이거는 어제 테슬라가 하락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테슬라 어제 하락은 자율주행과 관련된 내용들인데, 네. 근데 시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시장에서는 테슬라 하락하면 뭐 2차전지 팔고, 네. 테슬라 오르면 2차전지 오르고, 그냥 그렇게 논리를 얘기해요. 그래서 주식시장을 되게 바보스러운 사람들의 게임, 군중이. 네. 개인은 현명한데 군중은 바보스럽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그래서 여하튼 그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2차 전지가 전부 다 하락했어요. 그래서 반도체와 2차 전지 섹터의 수급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야, 신기하네. 보통은 다른 이슈들 뭐 이런 데서는 개인들은 좀 멍청하더라도 집단지성이 발휘가 되면서 뭐 바른 선택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시장에 있어서만큼은 개인들은 똑똑해도 집단이 굉장히 멍청해지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적인 얘기 제가 오늘 뭐 뉴스가 별로 없어서 하나를 말씀드려보면요. 네. 세상에는 기본적인 가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는 이제 머니게임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외국은 뭐 다를지 모르죠, 우리나라는 인도에서 보행 신호가 파란불이잖아요. 초록불. 네. 빨간불이면 건너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빨간불에 다 건너고 있어. 네. 그럼 그 군중에 쫓아가지 못하면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주식은. 빨간불이라도 빨리 건너야. 네,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네. 혼자 거기 있으면 안 돼. 네. 뭐 주식시장은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네. 그래서 증시 격언도 그렇고 많은 유명한 그룹분들이 항상 얘기를 하는 거는 개개인은 굉장히 현명한데 다수가 모여 있는 군중은 상당히 우둔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지금 가만히 보면 그게 아닌데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있거든요. 네. 말씀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보시면 네. 예전에 제가 초기 때 사원 대리 이런 시절 때 꽤 오래전이죠. 그럴 때는 유상증자를 하면 주가가 무조건 올랐어요. 막 급등을 했어요. 그래요? 예. 있어. 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 유상증자 발표하면 다 폭락하죠. 네네. 네. 그런 거예요. 아까 제가 초록불 빨간불 얘기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시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뭐 어제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긴 했는데, 뭐 전체적인 패션인 거예요. 패션이 좀 그렇다. 즉 뭐
그러니까 거기 나 혼자 아니다 뭐 이러면 안 된다 이런 말씀 생각이 나서 네네. 말씀드린 거고요. 어제 우리 시장은 뭐 그런 흐름이 좀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미국의 반도체 강세를 보면서 SK 하이닉스 상승 그리고 삼성전자 상승으로 보면서 1.15% 상승했고요. 그 이후에 추가 상승을 하지 못했어요. 중간에 좀 내려오다가 2차전지 약해가지고 좀 내려오다가 나중에 이제 추가로 상승해서 1% 정도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또 상승에 또 뒷받침이 좀 됐던 거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약 6,500계약 정도 매수를 해줬고요. 어제 프로그램 거래에서 차익에서 320억, 비차익에서 3,358억 정도의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매수가 좀 들어와서 상승에 한 1% 오르는 보탬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상승 종목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특별히 좀 상승한 것을 상승했거나 하락한 종목을 이렇게 보시면요. 그래서 KB금융이 6.4% 올랐어요. 하나금융 4.5% 올랐고. 이것도 똑같아요, 사실은. 왜요? 어제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 은행들이 다 급등했거든요. 네. 똑같이 뭐 그런 수급이 있는 거예요. 물론 상대적으로 수익도 우리나라 전체 섹터에서 금융섹터 은행주들이 가장 이익 많이 내고 있고, 그리고 뭐 밸류 프로그램 잘 따라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쪽이 좋다는 건 인정. 네. 그런데 그동안에 계속 오르는 게 아니었거든요. 주춤주춤 하고 있다가 어제 갑자기 올랐어요. 보면은 어제 미국 시장에서 금융주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 영향을 좀 받은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KB금융, 하나금융 뭐 이런 것들이 올라서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LG에너솔루션이 1.2% 하락, 삼성 SDI가 3.75% 하락. LG에너솔루션은 1.2%는 사실 크게 맞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최근에 LG에너솔루션 많이 올랐습니다. 네. 예, 이게 꽤 많이 올라서 한 20에서 30% 사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저점에서요? 예, 저점에서 올라온 거라서 이 정도는 뭐 가볍게 매물 맞고 소화 과정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여기 뭐 셀들이 완성품 업체들이 좀 약하다 보니까 알테오전 알테오젠 이제 바이오가 어제 좀 빠졌고요. 그리고 알테오젠 빠졌어요. 예,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이 2.76%씩 빠졌고 HLB 6.3%, 엔캠 4.15%. 지금 2차 전지와 바이오가 빠졌죠. 그러니까 코스닥이 마이너스인 거예요. 네. 어제 상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 주요 이벤트 뭐 아주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냥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한 이벤트이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에서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지표 나옵니다. 뭐 그런 게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제부터 광군제가 시작된다는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 있잖아요. 원래 광군제는 11월 11일 아니었나요? 아, 그럼 제가 잘못 봤나요? 광군제? 예. 광군제? 잠시 제가 확인해 예, 볼게요. 확인 좀 해봐 주세요. 11월 11일 맞습니다. 네. 11월 11일 맞는데? 야,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거 14일. 아니 근데 그 이벤트 뉴스에 있길래 제가 11일부터 하는데 네. 막 그 전에 그럼 한 달 전부터? 뭐 미리 이렇게 네. 그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제 20시부터 올린다. 그런 뉴스들이 좀 있다고요. 그래서 요 보도가 많이 딸려 나오더라고요. 네네. 이거 소매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가져오긴 했는데 자세히 안 읽어봐서 죄송합니다. 아, 예. 그 밑에 내용을 안 읽어봐서 네. 이벤트라서 이제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거 한번 그걸 주요 이벤트로 많이들 좀 내놓고 있어서 보니까 그래서 요걸 좀 가져온 거고요. 한번 요걸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될 거고요. 매크로 상황에서 지금 보면은 쭉 미국 시장의 신고지수 난 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좀 드렸지만 미국이 지금 대선을 한 3주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중동의 지역적 리스크는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교수님이 나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거 둘 다 불확실성이잖아요. 이런 가운데도 시장이 신고가 랠리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느냐? 네. 그러냐? 진짜 절벽의 끝에서 랠리를 하는 거냐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요 구간에서 이 선거 전까지 중동에서 이렇게 전쟁이 더 확전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랠리가 벌어지는 거는 유동성 랠리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옐런 작품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기도 하고 네. 그런 모습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거보다는 뭐랄까요? 대선 앞에는 시장이 강해 뭐 이런 너무 단순하잖아요. 논리도 없고 그런 거보다는 지금 현재 심리는 향후 수개월 동안 금리를 인하시킬 거고 경제는 침체가 아닌 연착륙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다. 요 얘기가 지금 가장 시장을 설명하기에는 가장 좋은 설명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근데 요게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꺾이면 시장이 꺾이겠죠. 그래서 향후 금리가 낮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꺾이면 네. 그러니까 뭐 동결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계속 금리는 낮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은 이제 경제 부분입니다. 경기가 연착륙할 거냐, 경착륙에서 침체로 들어갈 거냐는 여전히 논쟁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경기 지표들 있잖아요. 네. 경제 지표들이 나오면서 나쁘게 나오면 거봐라 위험하다. 그리고 시장이 흔들거리고 좋게 나오면 지금 요즘에 좋게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연착륙이야. 이렇게 계속하면서 등락하는. 올해는 계속 이런 변동성과 올 하반기에 변동성과 이런 등락이 있을 거라는 많은 분들이 얘기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은 견조하게 신고가를 내고 있지만 그 사이에 변동성을 계속 줄면서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뭐 옐런 작품이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나오는 이유는 대선이 지금 3주 정도 남았는데 대선 후에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들 좀 불확실성으로 좀 보는 편이에요. 또 누가 되느냐에 따라 또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똑같습니다. 뭐 잠깐 이거는 뭐 논리가 있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큰일 났다. 주식시장도 뭐 급락을 하고 막 그렇다라고 하면서 그런 쪽으로 안 된다는 쪽으로 우리나라 언론도 그렇고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또 됐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에 충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큰 충격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아무 얘기 안 하잖아요. 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 아무도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네. 그때 경험이 있어서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뭐가 또 바뀔 거냐, 뭐 시장이 큰 충격이 있을 거냐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이건 역시도 과거와 똑같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네. 저는 반대로 이번에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 대통령이 재임을 다시 하면 그러면 충격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 좀 감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회사 방송을 할 때도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좀 감안을 하면 그건 불확실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올라왔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정도 버퍼의 현금 정도 버퍼를 마련하는 정도를 좀 해놓으면 기회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좀 시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TSM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계속 좋아요. 그러니까 뭐 그 자체 지금 미리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 미리 끊을 필요는 없어요. 그 자체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의 금리 인하 그리고 우리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를 했어요. 중국 경기 부양책이 있기 때문에 매크로 시황은 우호적으로 바뀐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 자체가 문제인데 첫 번째 정책적 요인 불확실성이 있죠. 유동성 빠져나가죠. 투자 심리 안 좋죠. 그리고 개별 기업에 대한 뭐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자체가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전에 한번 제가 읽어드렸는데 워렌 버핏이 미국에서 투자를 하고 미국에 태어나서 미국에 투자를 해서 나는 이만큼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아마도 다른 데서 했으면 나도 이렇지는 않을 거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 환경이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환경을 바꾸는 게 시급합니다. 네. 이제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내부 요인의 변화를 지켜본다. 즉 정책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유동성의 변화나 또는 이런 것들이 변하면 심리가 변하는 거고요. 이걸 지켜보면서 실적 시즌에서 이제 개별 종목만 거래를 하는 이런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네. 근데 기업들 뭐 개별로 보면 참 정말 열심히 잘하는 회사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냥 이게 좀 뭉뚱그려서 이렇게 크게 좀 보면 예. 이제 성장 엔진 같은 거는 하나씩 꺼져가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산업을 보면 예. 그 말씀은 왜냐면 왜 우리가 뭐가 답답하냐면요. 예. 내가 지금 새로 시작할 거야 아니면 현금이 있어. 예. 그러면 좀 자신 있게 나는 이 섹터가 좋아 또는 이 종목이 좋아라고 하는 우리 큰 섹터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반도체 종목별로는 따로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반도체 지금 들어갈 자신 있나?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금융, 자동차 예.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2차 전지, 네. 2차 전지 저점을 형성한 거라고 좀 생각은 드는데 지금 들어갈 자신 있나? 2차 전지. 그리고 우리 맨날 얘기하는 정유화학, 철강은 이미 떠났고 네. 그쪽은 떠났고요. 그 다음에 조선 자신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떤 섹터 산업이 내가 지금 투자를 이 섹터에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너무 막 나라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네. 그냥 이제 어쩜 우리의 성장은 이쯤에서 마무리될 가능성도 꽤 있는 것 같다. 그럼 뭐 이제 그거 잘 대비해서 살아야지. 너무 또 그렇게 저도 생각하지 그렇게 마시고. 저는 생각하지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왜 아니라고 생각하냐면요. 네. 보세요. 이거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산업은 네. 국가별로 대륙별로 이동을 했습니다. 예. 미국에 부흥이 있었고 미국에서 유해 산업이나 이런 대규모 장치 산업은 일본으로 갔고 네. 대표로 철강을 보면 카네기 철강이 있고 신일본 철강이 있고 신일본 철강을 신일본 제철을 우리가 포스코가 이겼고 그걸 지금 중국이 하고 있고 그렇죠. 네. 중국이 또 계속 번성하니까 이제 그게 인도나 인도네시아 가려고 하고 네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흐름 속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게 네. 보면 예.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잘못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예. 그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흐름 속에 있을 때 미국은 그 공해 산업과 유해 산업, 그 장치 산업 이런 것들을 일본이나 다른 데 주면서 예. 그러면 미국은 무너졌냐? 그렇지 않고 핵심 기술은 그냥 가지고 있고 자본으로 아까 네. 제가 밖에서 들으니까 네. 정프로님 그 말씀하신 건데 자본으로 그걸 엮고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러다가 일본이 우리한테 많은 걸 뺏겼잖아요. 네. 근데 일본이 무너졌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부분을 중국에 뺏기는 부분은 뺏기지만 계속 새로운 신 기술이 생기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산업이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뒤에 쫓아오는 거에서 뺏기는 거는 뺏기는 거고 우리가 갈 거는 계속 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바삐 가야 되는 것에 네. 바삐 가지 못하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게 전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뭐 바삐 갈 길이 없으니 여기서 좀 잘 시험시험 하자라는 거는 조금 시험시험 하지 않다고 뭐 기업들이 그러진 않겠지만 예, 하여튼 그런 상황을 우리가 너무 막 자기감을 갖거나 실망하지 않았으면 난 좋겠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뭐 연 1% 성장 뭐 이렇게 그냥 나오더라도 그래 뭐 그런 거지 이제. 우리가 산업을 볼 때 항상 네. 이제 기업들이나 어떤 산업에서 우리는 지금 이거는 좀 어렵지만 신성장을 위해서 뭘 투자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사실 그 신성장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좀 못 받는 게 우리나라 분위기인 것 같긴 해요. 예컨대 이제 테슬라의 경우에는 저희는 로봇을 만들 거고요. 뭔가 이렇게 눈에 화려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부각을 받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좀 우리나라에 많은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철강이 그 중국의 철강 산업이 워낙 많은 철강을 쏟아낼 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그런 광물 사업을 하겠습니다. 뭔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그게 나중에 2차 전지로 이제 부각이 됐었던 거잖아요. 약간 그런 식의 그 부각받지 못하는 공백기는 분명 존재하는 것 같으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그냥 우리는 1%로 먹고 살아야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아 그래요? 난 지금이 어쩜 리즈 시절인 것 같은데. 아니 왜냐면 우리 그 바이오도 지금이야 우리 뭐 CDMO 뭐 잘 나간다 뭐 이러지만 제가 딱 그때 학교 졸업했었거든요. 네. 그때 저 선배가 저희 생명과학과잖아요. 선배가 삼성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박사 받은 선배가 전공 포기하셨어요 이랬다니까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나중에 바이오 에피스였던 거고 네. 그게 이제 그 그러니까 개화하기까지 한 10년 넘게 걸렸던 거고 네. 우리가 너무 우리나라 신성장 산업에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갈 수 있는 산업이 뭐 있어요? 바이오 좋아. 바이오 또 저는 뭐 전력기기는 분명 전력기기. 네, 전력기기는 꽤 오랫동안 갈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전력기기. 사실 저는 좀 이게 뭐 이렇게 뭔가 추천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안 되는데 당신이 추천한다고 살 것도 네, 없어. 저는 뭐 태양광 같은 것도 태양광? 한 1, 2년 내로 되게 좀 좋아질 것 같기도 하거든요. 난 그냥 뭐 이렇게 멍하니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산업이 그러면 잘 한번 세계에서 막 경쟁 한번 해보고 이럴 만한 산업일까 네.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 뭐 저야 이제 어느 사람 모르지만 그냥 뭐 바이오 정도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반도체 좀 힘든 것 같고 AI 힘든 것 같고 미래 뭐 자동차는 좀 괜찮을 것 같고 네. 나머지에서는 거의 힘들지 않나? 거의 다?
그 산업 내에서도 새로운 신기술이 나와서 할 수 있으니 네. 그냥 너무 또 그렇게 뭐 일단 개별 기업단에서는 네. 전체에선 그런데 개별 기업에서는 기술력이 있는 데들이 있어요. 아, 방산 그래 네. 방산 괜찮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네네. 우리가 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좀 봐야 되는 거고요. 네. 이게 좀 길어졌는데 그래도 한 말씀 더 드리면은 네. 전프로는 말씀이 확실히 일리가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뭘로 대변할 수 있냐면요. 예전에는 돈을 좀 벌어서 은행에 넣어놓고 은행 이자로 살 수 있었던 시대가 아유, 있었어요. 진짜 우리 좋았죠. 저희 부모님 세대 맞아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자가 뭐 옛날에 뭐 10몇 프로를 뭐 1억 많이 넣으면 있었고 한 달에 뭐 100몇십만 원 나온다고 8% 그랬어요. 10%는 항상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네. 그 얘기는 이율이 그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저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저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돈을 그만큼 수익이 안 나는 거거든요. 기대 수익이. 그러니까 저성장하는 것에 맞춰서 그 저성장 속에서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 말씀 주시는 거죠. 맞습니다. 이런 얘기. 그러면 주식하고 똑같이 얘기하면 엉뚱한 소리하고 끝내면 안 되니까. 네. 주식도 똑같이. 네. 그러면 우리의 환경 속에서 성장 섹터에 들어가 있으면서 성장주에 있는 애들 위주로 좀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투자도.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으면서 절대 저평가로 가치 대비 이런 주식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속아낼 수밖에 그런 애들 없는 또 찾아낼 거죠. 수도 네, 있고. 네, 그렇게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골드만삭스에서 중국의 GDP 전망치를 올해 4.7에서 4.9, 내년에 4.3에서 4.7%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중국도 4.7% 상향 조정했다고 해서 뭐 요즘에 주식 뭐 좋고 뭐 분위기 좋아지지만 엄청 낮은 거잖아요. 네. 중국 성장률도 예전에 비해서는요. 네. 최근 중국 부양책은 정책 입안자들이 경기 순환적 정책 관리로 전환하고 있어 경제에 더 집중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코멘트를 남겼고요. 다만 인구 구조 악화, 다년간의 부채 디레버리징 추세, 글로벌 공급망 위험 등은 이번 정책으로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단서를 달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뉴스를 가져온 거는 중국에 요즘에 뉴스가 많기 때문에 가져온 것도 있지만 이 뒷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나라 걱정하게 됐는데 네. 이 뒷얘기 인구 구조 악화, 부채 디레버리징, 글로벌 공급망 위험 이게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예요 지금. 인구 구조는 우리가 훨씬 더 악화됐지 이미. 네, 뭐.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더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우리 너무. 예. 번스타인에서 S&P 500 이번 3분기 실적 전망에서 엔비디아를 제외한 순이익 전망률 추정치는 2% 정도. 그리고 M7을 제외한 순이익 성장률 추정치는 0.5%뿐이 안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게 자료를 좀 보고 있는데 보니까 네. 반도체하고 몇 개 그 선두에 있는 애들 빼놓고 나머지들은 약간 좀 부정적으로 많이 정말 나오고 있어요. 그럼 그거 왜 그러냐면요. 주가가 떨어진 상태에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떨어진 상태에서는 뭐 기대치가 좀 안 좋다 하더라도 기대치보다 낮게 나오다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요즘의 자료들 보면은 미국은 주가가 신고 지수이고 그리고 지수도 그렇고 주가 자체도 신고가 나온 애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걸 커버할 수 있느냐, 비트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약간 우려의 목소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국의 3분기 실적에서는 확실하게 실적을 오히려 서프라이즈 나올 수 있는 쪽에만 좀 쏠림 현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M7 효과는 내년 상반기부터는 완화되지 않겠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빠지든지 주가가 빠지든지 아니면 걔네는 조금 빠지고 나머지 다른 데서 올라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연말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모두 다 이걸 관심 있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의 자료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나오는 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블랙웰 GPU 가격을 사진과 함께 딱 얼마입니까? 올렸습니다. 51만 5,410달러. 51만 달러요? 네. 7억이네, 7억. 저거 그림 보이는 게 저거예요? 요거 한 대. 예. 7억이라고요, 저걸? 예. 근데 이거 한 대에 많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안에 이렇게 내용을 읽어 보시면요, 그냥 그걸 요약해서 보면은 요겁니다. 뭐냐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쓴 게 네. GPU 메모리 24기가 60대를 연결해서 1440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요, 24기가 PC 어느 정도 가격으로 책정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24기가 PC요? 우리 PC가 뭐 몇 기가나 돼요? 8기가, 16기가 되나요? 뭐 메모리가 램 예, 램 예. 말씀하시는 그 정도 건- 되죠. 예. 됐잖아요. 네. 이거 24기가잖아요. 예. 200만 원이면 60대면 12억 아닙니까? 200만 원에 60대. 예. 200만 원 60대 1200만 원. 그러네. 그렇죠. 1억 2천. 1억 2천인가요? 그런가요? 200만 원에 60대 1억 2천. 1억 2천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에이, 12억까지 하면 안 되죠. 그러면은 새로 그 기술력에 의해서 훨씬 더 높은 거네요. 이거는 따지고 보면 예. 네, 따지고 비싸네. 네. 이게 높은 거. 아, 그럼 이거 한 2대 있으면 웬만한 아파트 하나. 에라이 씨. 자, 이런 것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면서 엔비디아 호재성대로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 이런 것까지 지금 나오면서 계속 푸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아까 CT하고 이제 목표 주가 상향했다고 했는데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올해 GPU 컴퓨터 매출이 118% 성장, 내년에 84% 성장 정도로 전망한다. 여전히 높은 성장을 할 것이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가장 큰 성과는 모든 대형 그리고 소형에 이르는 클라우드에 작동하는 인프라를 구축했고 그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가장 빠르게 수익화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뭐 이런 얘기들 좀 하면서 목표 주가 상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쪽 좋다는 얘기 계속 지금 요즘 네.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왜냐하면 뭐 미국 얘기가 우리 뭐 미국 투자하고 있으니까 미국 얘기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지만 그리고 우리 3프로에서는 미국 시장을 전문으로 하는 시간이 뭐 우리 전에 있긴 하지만 왜 드리냐면 우리 시장 영향을 다 그대로 주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연관해서 설명을 계속 맞습니다. 드리는 겁니다. 네. 5번 뉴스는 국내 기술로 생산된 반도체용 초순수 물 얘기하는 거예요. 아. 반도체 웨이퍼를 이제 불순물을 씻어낼 때 하는 뭐 박테리아 무기질 다 없앤 정제수 있잖아요. 네. 이거 얘기하는 건데 요게 우리나라 국산 기술로 생산된 것을 SK 하이닉스와 공급 계약했다는 뉴스가 어저께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이쪽 뉴스에서 좀 좋은 쪽으로 뉴스가 좀 나오고 있고 여기에 관련된 주식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뉴스가 좀 나와 있습니다. 아, 이건 그냥 뭐 삼다수 이런 거로 씻으면 안 되는 모양이군요. 예, 그렇겠죠. 이게 왜냐하면 다 수입해 왔거든요. 아, 이 순수 물. 예. 이 초순수라고 내가 편의점에서도 본 것 같은데. 본 것 같. 순수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러네요. 알았던 것 같은데 나. 네. 그리고 6번 뉴스는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닌데 이거 앞으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이쪽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어려워서 투자하기 좀 어렵는데 그 EU에서 선박에 탄소세 도입한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거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현지 항구를 이용하는 일부 유조선 및 컨테이너선 소유주들에게 탄소 배출량을 보고하도록 요청을 이번에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다른 루트로 해서 이런 사실이 있었냐 그랬더니 이렇게 통보한 것은 사실이다까지 지금 나와 있는 뉴스에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액션을 취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해운업체들에게 탄소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제한다면 전 세계 해운 부문에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된다. 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7번째 뉴스는 이미 조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에 반영이 된 건 뭐였냐면요. 우리나라 국내 기관 및 군사 시설의 CCTV를 점검했더니 중국산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뭐 네. 그렇겠죠. 네. 그런데 제외 공간 어저께 나온 뉴스는 제외 공간 CCTV를 봤더니 정확히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건 28%가 중국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순차적으로 국산으로 지금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네. 이제 국회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진행 중인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CCTV가 테마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CCTV가 CCTV 테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시간 많이 됐는데 마지막 뉴스는 전에도 한번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또 가져왔습니다. 어제 이거 되게 시끄러웠습니다. 유명한 주식 유튜버이고 핀플루언서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불공정 거래를 좀 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종목 추천을 해놓고 자기네는 먼저 사놓고 네. 그리고 또는 자기가 투자한 기업에 네. 특히 이제 비상장 주식은 잘 안 잡히거든요, 감독원에. 네네. 비상장 주식을 자기들이 사놓고 좋다고 해서 막 올리고 옛날에 10여 년 전에 이거 이렇게 해서 한 사람 시대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구속됐다가 이번에 뭐 징수액이 200 몇십억 징수 받은 사람이 있죠. 이희진. 있죠. 예. 근데 그게 그때 비상장 주식을 했던 거거든요. 네. 이번에 이 비상장 주식으로
자기들이 투자해 놓은 거, 자기들이 주주인 거예요. 그게 좋다고 해서 투자하게 해서 주가 많이 올리고, 맞아. 자기들 거 팔고 또 시비도 투자하게 만들고, 네. 그리고 자신들이 선행 투자한 기업에 투자 권유하고, 그래서 오르면 팔고, 요 일이 일어나서 이게 한 명이 아니고 조직적으로 좀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대규모 지금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지금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고 실제로 저는 제도권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많이 법니다. 아 맞아. 그리고 되게 많아요. 네. 왜 그럴까요? 굉장히 많이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도권에 대한 신뢰가 좀 낮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쪽에 가서 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서 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없어지고 돈을 계속 버는데 뭐 그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좀 당부 말씀 좀 드립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런 데서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보면 지금 아마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도 속으로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댓글에 올라올 수도 있지만 이딴 게 뭐가 필요 있어. 나만 아니면 되지. 내가 돈 벌면 되지. 걔네들이 작전하던 말도 나도 껴서 돈 벌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생각 안 해요. 네. 딱 거기에 다 들어가서 나도 벌어야지 생각하면 훨씬 더 많아요. 거기서 난 안 잃고 나와야지 요 생각을 하죠. 그래서 네. 그래서 이게 되게 많습니다. 네. 이런 건 정말 냉철하게 우리가 잘 속아내서 판단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병창 이사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